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체감적으로 분명히 하락장이 맞죠. 하락장이 맞고 이렇게 하락의 기울기가 가파를 때는 모두가 하락에 치우쳐 있어요. 하락에 치우쳐 있고 더 하락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되죠. 그리고 어디가 바닥일까가 제일 궁금하죠. 도대체 어디가 바닥일까? 이게 제일 궁금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톡방에 계신 분들께 멘탈을 계속 잡아드리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으로 손해본 것 때문에 정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몸도 나빠지게 되고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도 잡아드리고 건강에 치중하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하락장이 언제 끝날 것이냐? 그거는 100%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그널은 주거든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간다는 느낌. 그리고 차트에서 기술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락의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리고 하락의 원인이 뭔가요? 하락의 원인. 그것을 알아야 되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미국발이죠. 미국발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 된 겁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그 시점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동안에 주가가 계속 빠지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 이슈, 이것이 해결돼야만 하죠. 그런데 주가는 사실상 불확실성과 늘 같이 가는 겁니다. 주가라는 나무는 불안감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 주변에는 항상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싸움이죠. 근데 제가 이제 1차적으로 바닥을 잡은 신호를 사실 내긴 냈습니다. 1차적으로 바닥을 잡는 자리를 코스피 기준으로서는 2180선 전후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665포인트 전후에 대한 1차 바닥 시그널로 안내를 드리긴 드렸어요. 물론 추가 하락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 자리가 왜 1차 바닥의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를 드렸냐면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1400대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1400대까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3300대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의 기법을 도입을 해서 되돌림 반등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를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과거의 역사는 되풀이돼요. IMF 때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까지의 고점, 저점에서 고점에서 연결했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 어디서 나오냐면 61.8%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되돌림 반등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저점이 900선이 깨지고 890선이었죠. 890선부터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1400대까지 빠질 때까지 바로 위의 고점. 그래서 2008년도의 저점과 2019년도의 고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서 어디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니까 61.8%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400대의 피보나치 저점이 나왔을 때와 3300대의 고점, 2021년도의 고점이 나왔을 때의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의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 61.8% 구간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2180선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665선이 되는 겁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겁니다. 일봉, 주봉에서 보이지 않지만 월봉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 바닥을 잡을 구간에 거의 왔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들이 현재를 결정하고 현재의 모습들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20여 년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적용되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가능성이 베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되돌림 반등 61.8% 구간에서의 되돌림 반등 구간을 한번 첫 번째 믿어보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주로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이거든요. 삼성전자의 모습인데 물론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도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7만 전자, 8만 전자 하던 게 6만 전자까지 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5만 전자 아닙니까? 대부분 5만 원이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의 1차적인 저점을 어디로 제시했나요? 이전 영상에서 52,000원부터 53,000원 사이로 제가 제시를 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 영상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톡방에는 52,500원이라는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1차 바닥을 잡는 자리를. 근데 어제 9월 28일자에 52,500원이라는 자리가 왔죠. 그리고 그 자리는 주봉에서 봤을 때에 주봉에서 삼성전자를 거꾸로 봤을 때에 딱 거기가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였어요. 주봉에서 구름축 매물대에 52,500원이.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저항대에 부딪혀서 빠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차트는 뭐죠? 지지를 받고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인 이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는 아주 최고의 대형주 아닙니까? 이 대형주가
바닥을 잡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이 바닥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1300원대, 13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확 올랐죠.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이 국내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죠. IMF 때는 국내 시장의 이슈, 동남아 시장의 이슈, 이 몇 개의 나라의 이슈 때문에 환율이 치솟았죠. 근데 지금은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달러가 강한 거지 원화가 약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달러가 강하면서 유로화가 약세가 된 거예요. 유로가 약세되고 또 엔화도 약세가 되고 우리 원도 약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한 겁니다. 근데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한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1450원대까지 열어놨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1443원까지 왔습니다. 1443원까지 오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고점에 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갭상승이 나왔는데 1413원에서부터 갭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갭은요 항상 메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413원이라는 자리에 갭을 메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환율과 주가 지수를 이렇게 크로스하는 거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모두가 하락의 기운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은 단기적으로 점차 1차 저점을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물론 2차 저점도 있긴 있어요. 2차로 또 하락할 구간도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로는 점차 하방 경직성을 가지면서 횡보하며 하방의 지지를 견고하게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보시자고요. 첫 번째, 월봉에서 피보나치 61.8% 되돌림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 왔다는 것. 두 번째, 삼성전자 52,500원 저점 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세 번째, 원달러 환율이 1413원까지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주목하면서 하락이 점차 마무리되는 과정들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